안녕하세요. 한국사교사 강혜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전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정치 운영의 변화와 통치 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기서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고 군사제도, 그 다음에 수치제도가 다 바뀌었고 그 중에서도 대동법이라는 게 실시됐다라는 거, 우리가 책을 보고 전 시간에 줄을 쳤죠. 그 다음에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있었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고, 남인과 서인이 붕당 정치, 즉 정당 정치를 잘 해왔는데 변질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송과 황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은 숙종이 자기가 이렇게 일을 벌이고 나서 탕평책을 써야겠다 했지만 이거를 수습하지 못했어요. 자,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있죠. 영조입니다. 오늘은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는 사실 출신이 숙종의 아들인데 사실은 첫째 아들 경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경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영조죠. 그런데 둘 다 서자예요. 즉 숙종의 첫째 아들은 여러분 장희빈의 아들이고요. 둘째 연조는 우리가 무술이라고 얘기하죠. 그 무술이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둘 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죠. 이제 사실은 경종은 남인들이 지지했고요. 영조는 서인들이 지지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종이 왕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종이 왕이 돼서 4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하는데 이제 영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자, 영조는 참 자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천한 신분에 또 하나 따라다니는 꼬리가 형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경종은 왕이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4년 왕이 있다가 사망하는데 경종이 그 좋아하는 음식이 게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장을 즐겨 먹었는데 사실 게장과 곶감은 상극이래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 영조가 형이죠. 경종 형한테 곶감을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줬으니까 또 그거를 먹었던 거죠. 그리고는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알고 줬는지 모르고 줬는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경종이 죽고 영조가 왕이 됐어요. 자, 영조는 자기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자기 후손들이 후대에 계속 자기의 권력을 이어가려면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사도세자와 관계가 틀어진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세자한테 너무 엄하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거고요.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된 거고요. 이제 그 아들 정조가 왕이 돼서 잘 이끌죠. 근데 사실은 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조와 사도세자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영조 같은 경우는 항상 소식, 그 많은 음식을 차리게 하지도 않았어요. 간단하게 식사를 했고요. 독서왕이라고 불렀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거.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사도세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달랐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그 노론들이 이제 끼기 시작한 거죠. 자, 노론은 음, 서인 살인 우리가 서인이 둘로 또 나눠져요. 노론과 소론. 자, 노론은 여러분 나이 들어 늙을 노자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는 강경파예요. 예를 들면 남인들은 다 제거시켜야 돼. 이런 식이었다면 소론은 아니에요. 젊을 소자예요. 이 사람들은 온건. 즉 남인도 같이 정치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강경파가 힘이 셀 수뿐이 없어요. 노선이 강경 노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이제 이 노론들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중간 역할을 잘 못해준 거죠. 오히려 중간에서 사도세자를 음해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노론이 영조를 세워줬기 때문에 영조는 또 노론한테 자유롭지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영조가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아니라 사도세자는 또 노론을 싫어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결국 사도세자는 사망을 했고요. 이제 영조의 정책 중에 이제 탕평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 밑에 정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세자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탕평책은 뭐냐면은 고르게 등용하다라는 얘기예요. 탕평, 평등하게. 영조는 탕평비도 세우고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제야 인사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벼슬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다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했다라는 건 뭐냐면 서원을 통해서 살인들이 계속 등용이 됐거든요. 서원은 학교예요. 근데 이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살인이 등용됐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서원은 학교만 세우면 모든 거를 다 국가에서 지급해 줬어요. 책, 노비, 땅 이런 걸. 그 다음에 하다못해 거기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국역도 면제가 됐죠.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원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조전랑의 권한 생각나세요? 이렇게 사림이 동인과 그 서로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이조에 전랑자리를 놓고 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화시켰어요. 어쨌거나 어떤 권한을 놓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들을 막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여러분 탕평채예요. 영조는 요리사였어요. 자, 남인 동서남북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관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을 상징하는 색, 북쪽을 상징하는 색, 그래서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또 뭐였더라? 빨간색. 이렇게 음식들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 많은 관료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묻혔어요. 묻히면서 자 봐라. 이렇게 합쳐지니 보기도 좋고 맛도 좋지 않느냐. 니네가 서로 싸우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지내라 라는 그 탕평체가 여기 영조야에서 나온 거예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균역법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옷감 두 필지를 내야 되는 걸 한 필지로 줄여줬고요.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이런 걸 편찬했어요. 법전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그 신문고도 다시 부활시켜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영조예요. 신문고 아시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두드리면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영조였는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정조가 되고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보시면 영조의 탕평책이 나옵니다. 옆에 여러분 탕평비가 나와요. 자, 보세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소인의 마음이다. 서울 종로에 이런 탕평비가 세워져 있어서 정조가 이 당파 싸움을 엎드려 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줄에 탕평책이라고 나와요. 고르게 등용을 해서 전국을 운영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야 인사에 대한 제가 줄쳐놨어요. 네 번째 줄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그 밑에 줄 서원을 대폭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2조 전랑의 권한도 축소시켰죠. 약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조의 개혁정치 볼게요, 여러분. 정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그런 왕이죠. 자, 정조를 보시면 당연히 탕평책을 했어요. 외척 세력, 여러분 그 외척이라는 거는 왕의 우리가 뭐라 그랬죠? 왕의 삼촌들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싸움이 있었죠. 생각나세요? 윤원영과 윤희미, 파평윤 씨가 싸웠던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시대 때 여러분 환관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환관도 제거했고요. 환관들이 정치하는 걸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고른 인사를 등용하죠. 자, 개혁정치로는 여러분 규장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규장각은 지금 우리가 창덕궁 후원 지금 비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창덕궁 후원이에요. 후원에 거기 규장각을 세웠죠. 이 규장각 하면 여러분 연산군이 떠오르는데 이 규장각은 사실은 그 왕실 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연산군은 여기를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사냥하고 이런 곳이었죠. 이 규장각은 여러분이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 곳이 여러분 규장각이에요.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집현전이 있듯이 정조하면 규장각이죠.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라고 여러분 그 재능 있는 관료를 선발해서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룡용은 자기를 지켜주는 군대를 둔 거죠. 사실 왕들은 자기 군대가 없고 나라의 군대가 자기의 군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군인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장군을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계속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조는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호위무사를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상업을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해 준 거고요.
이제 서자, 얼자에서 서자들, 우리가 서자라고 그냥 대표로 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을 등용을 했어요. 귀장각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고요. 또한 법전도 편찬했어요. 자, 교과서 보실게요. 교과서 보면은 여러분 정조의 개혁정치하고 나와요. 거기에 굵은 글씨로 규장각 나왔고요. 규장각 설치했고요. 수원 화성도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 통공이라고 자유로운 상업활동도 보장했고요. 사실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화성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그 밑에 보실게요. 자, 농업도시, 상업도시, 군사제도를 갖추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수지도 만들고 시장도 열고 근데 장영영도 군사, 호위무사도 배치했고요. 이거를 만들 때 5년 걸려야 되는데 2년 9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거중기와 농로, 이거 정약용이 만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거는 화성 성역 의궤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계도면이에요. 사실 6.25 때 갖고 다 파괴된 거를 새로 복원을 했는데 복원한 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요 화성 성역 의궤라는 거가 있었고 그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자, 제가 정조 때 사도세자 얘기를 잠깐 한다 그랬는데, 자, 사도세자는 노론들의 많은 모함과 이걸로 사망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조는 사실 영조를 우리가 자기 할아버지를 되게 미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조는 정조를 아주 사랑으로 키워요. 그래서 사실 영조가 한 정치를 그대로 이어봤죠. 정조는. 그래서 영조와 같은 정책을 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산군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엄마가 죽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폭군이 된 거라면 정조는 이렇게 영조의 사랑으로. 그래서 정조가 하는 정책 중에는 보면은 영조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어서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는 몇몇의 소수의 가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동안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여러분 보시면 정조 사후에 순조가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되면서 그 김조순이라는 장인이죠. 순조의 장인이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순조, 안동 김씨, 헌종, 풍양조씨, 철종, 안동 김씨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권력을 행사한 거죠.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제도 운영, 관직 임명 과정 이런 거에서도 부정이 되게 극심했고요. 관직도 뇌물로 사고 팔고요. 그러면 그 돈을 주고 관료가 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보상받고자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죠. 자, 그러면서
나라가 되게 어지러웠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김조순인데요. 음, 안동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 세도 정치의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이들이, 왕권은 하나도 없고 이들이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누렸다라는 얘기죠. 60년 동안 얼마나 어지러웠겠나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70페이지 양반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